화면 공유할까? 없어졌네. 그거 하자. 이거 화면 보여? 아까 표본 추출했고 자료 수집 방법에는 스웩 세트랑 연결된 3웨이 스타콕 V로부터 그 균 채취를 매일 1회 3회간 했고 이 3웨이 V로 약물 주입하기 전에 내관을 골고루 수압해서 수송 배지에 넣어가지고 실험실로 수송한 후 이 검체를 혈액 한천 평판 배지와 외컨기 배지에 접촉한 후에 37도 배양기에서 48시간 배양하였고 자료 분석 방법은 그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해서 산출했어. 그리고 연구 결과는 성별은 남성이 66.7%였고 여성이 33.3%로 연령은 60세에서 69세가 30%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과목에는 내과가 가장 많았고 항생제를 사용한 대상자는 40%, 사용하지 않은 대상자는 60%였어. 그 응급실 입원 기간은 2일 이하가 70%로 제일 많았고 3에서 4일이 26.7%, 5일 이상이 3.3%였고 수액요법 중인 환자 30명의 3웨이 스타콕 V에서 균 집락수가 발견된 경우가 19명이었고 11명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어. 그리고 여기에서 발견된 균종은 이거 등 3가지가 있었고 논의는 정맥 내 주사 시에 멸균 드레싱이 정맥염 발생률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드러났고 삽입 기간에 따른 정맥염 감소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용기를 걸거나 튜브를 바꾸거나 용액이 들어갈 때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과 더불어서 3웨이 스타콕 V 또한 항상 멸균 마개를 부착 사용하고 이것을 교환해서 무균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 꼭 정맥 내 주사요법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무균적과 교환식의 기분을 마련함으로써 병원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3웨이 소독 여부에 따른 균 감염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함이었기 때문에 이 논문의 결론도 무균수를 사용해서 균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봐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했어. 나 공유할게. 일단 내가 한 연구 주제는 2번째였는데 3웨이 뚜껑 개봉 밀봉 시 입구 소독 여부에 따른 감염 가능성 연구였거든. 근데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앞에는 간단하게 말하고 결과 부분 쪽을 좀 자세하게 말할게. 일단 이거 중환자실 재원 환자 중에서 그 정맥관 삽입할 때 정맥 주입 부속 기구랑 3초 동안 주입포트 소독 시간에 따른 차이를 균 집락수를 통해 오염도 확인해서 임상실험에 적용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려고 이 연구를 했어. 그래서 비동등성 유사 실험 연구를 했는데 전후는 이제 솜으로 닦기 전이랑 후는 알코올 솜으로 닦은 후 이걸로 했고 대조군 실험군으로 두 군으로 나눈 거는 3웨이 오픈 시스템 사용한 거랑 니들레스 사용한 거 클로즈 시스템 이거 2개를 할당해가지고 이렇게 나눴어. 표본은 이거 3웨이나 니들레스 사용한 환자 중에서 지파워 이용해가지고 넣어서 했더니 총 52명이 필요한 걸로 나왔는데 탈락률 고려해서 총 80명을 연구 대상으로 했고 탈락률은 하나도 없이 각 2군에 40명씩 배정했어. 그래서
처음에 입원했을 때 수행 라인 모두 교체한 다음에 3웨이 또는 니들레스 연결해가지고 그 연구 진행했고, 검체 채취한 거는 입원 2일이 경과한 후에 정맥관 삽입한 뒤에 2일에 경과한 후에 이때 했고, 그 처치 전이랑 처치 후를 멸균 면봉을 이용해가지고 수압하고 난 다음에 배지를 이용해서 37도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에 짐락수로 비교 분석했어. 자료 분석 방법은 이거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고, 그냥 기술 통계는 빈도 백분율 평균으로 분석했고, 두 집단 동질성 검증은 차이 스퀘어로 했고, 이거 3웨이나 니들레스에 따른 짐락수 개수는 t-테스트로 했고, 소독 전후 짐락수 개수도 t-테스트로 분석했어. 그래서 연구 결과가 3가지가 나왔는데, 일단 동질성 먼저 말하면은 진료과나 카테터 종류, 항생제 유무는 두 군 간에 똑같았는데 성별이나 나이, 수액 종류, 정맥 주입 장치를 통한 투약 횟수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기구에 따른 짐락수 차이, 그러니까 3웨이랑 니들레스에 따른 짐락수 차이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이거는 뒤에 좀 말할 테지만 3웨이보다 니들레스가 좀 더 깨끗한 편이었고, 알코올 소독 전후 짐락수 개수 차이는 소독하기 전에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3초 동안 포트를 알코올솜을 닦은 후의 차이는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결과를 말하면은 모두 균이 짐락은 되었는데 니들레스가 오염도 수준에서는 좀 더 효과적이었고, 이 연구를 전후 처치가 전에는 소독을 하지 않은 거고 후에는 3초 동안 소독을 한 건데, 최소 3초의 소독 시간에 오염도를 낮추는데 적절한 시간인지 확인하고자 연구를 하였는데 3초 후에도 균의 짐락이 확인되어서 3초 동안의 소독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정맥 주입 기구 사용 횟수를 통제하지 못했고, 종합병원의 외곽의 중환자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정맥 주입 포트의 오염 수준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논문 의의는 이게 3웨이를 하면서 계속 뚜껑을 열고 닫으니까 간호사 손에 의해서 교차 감염이 이뤄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으로 정맥 주입 포트 사용 시에 알코올솜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는 게 제시가 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소독 방법은 제시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논문은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1차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주입 포트 소독 시간의 차이를 3초로 설정한 거에 딱히 이론적인 근거가 나와 있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실험 결과적으로는 기각이 됐으니까 이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았어. 그래서 연구 문제 관련성은 이 연구는 3웨이랑 니들레스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진행하지만 우리는 3웨이만 사용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근데 니들레스보다 3웨이가 조금 더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그 사전 사후 연구에서 좀 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이 연구에서 니들레스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캡을 밀봉하고 개봉하고 이거에 따라서 했으니까 이게 해당 연구와 조금 차이가 있었고, 외생 변수로 정맥 주입 사용 기구 횟수를 통제해야 할 것 같은데 표본은 우리 아마도 이거랑 비슷한 표본을 사용할 것 같아서 이거는 극복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연구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연구 설계나 자료 수집 방법 및 측정 도구, 자료 분석 방법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몇 초간 소독을 해야 할 건지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론적 근거를 찾아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 같았어. 두 번째는 다른 논문인데, 말초정맥 주사요법 시에 주사 부위 피부 소독 횟수에 따라서 피부에 미생물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비교 분석하는 연구였거든. 근데 이게 실험군이 2개고 통제군이 하나였는데 다 처치를 줬는데 소독 횟수가 달랐어. 대조군은 1회 소독을 했고 실험군은 각각 2회, 3회로 해가지고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피부에 남아있는 미생물 짐락수 감소가 더 클 것이다. 이게 가설이었어. 그래서 이것도 비동능성 대조군 전후 설계 유사 실험 연구였고, 표본은 연구자들 소속 간호대학 4학년이면서 여자만 선정을 했는데 이게 그 선정한 이유이고, 대충 말하면 집단 간 동질성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했어. 그리고 제외한 거는 피부 소독하는 그 부위에 손상이 있는 경우나 항생제 약물 복용하는 경우,
그래서 지퍼 프로그램 이용해서 통계를 돌렸는데 그룹별 40건 총 120건이 필요하다고 나왔어. 자료 수집 방법은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이론적 근거만 내가 제시를 했는데 피부 소독 방법이랑 소독제랑 시간 그리고 검체 채취를 다 그 선행 연구를 근거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설정을 했는데 피부 소독 방법은 주사 부위를 안에서 밖으로 5cm 둥글게 닦는다. 그리고 피부 소독제랑 시간은 이 정맥 내 카테터를 70% 알코올성으로 5초 동안 문질러 닦았을 때랑 10초, 15초, 30초 때 닦았을 때랑 소독 효과 차이가 없다. 그리고 미생물 검사 채취는 그 주사용 생리식염수 묻힌 멸균 면봉으로 수송 배지에 담는다. 였고 미생물 배양 검사는 임상실험 표준 국립위원회 기준에 따라서 했고 그래서 밑에 배지에 넣어가지고 36도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에 배양된 균은 자동화 미생물 기기를 사용해서 동정 검사를 실시했어. 자료 분석 방법은 이거를 이용했는데 기술 통계를 하니까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G 프로그램 이거를 사용해서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한 반복 자료의 분석을 했어. 그리고 소독 전 그룹 간 동질성 검정이나 소독 후 그룹 간 차이 검정은 이거를 이용해서 했어. 연구 결과는 그 세 부위에 이제 실험군 2개랑 통제군 하나니까 세 부위에 했는데 소독 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집단 간 동질성이 있는 걸로 나타났어. 그러니까 셋 다 오염이 돼 있다고 나타났어. 그래서 피부 소독 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독 횟수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났어. 소독 전후에만 유의하게 나타나서 소독 전에 미생물 진락수보다 소독 후에 미생물 진락수가 유의하게 감소했다. 그러니까 가설이 검증이 됐어. 근데 소독 횟수에 따라서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아서 소독 횟수가 증가해도 미생물 진락수 감소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논의가 전후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횟수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가설은 기각됐고 결국 이게 다시 말하면 5초 동안 1회 소독하는 게 10초 동안 2회, 15초 동안 3회 소독하는 거랑 같은 피부 소독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간호 수행 시간이 감소돼서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논의에서는 이거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어가지고 3웨이에 대한 선행 연구를 많이 가져왔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가 3웨이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었는데 정맥 주사내 카테터 허브에 연결하는 3웨이 주입구를 3초 동안 비틀듯이 닦는다면 10초, 15초 동안 소독하는 방법이랑 같은 소독 효과가 있다는 선행 연구가 있었어. 근데 이거는 같았는데 약간 오염되는 통계를 찾아보니까 간호사 정맥 주입장 3웨이 주입구 소독의 정확성이 10%에 지나지 않았다. 좀 낮은 거여가지고 이 방법을 좀 정확하게 교육하고 수행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3웨이 오염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4학년들, 간호대학 4학년들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추후에 면역력이 낮은 다른 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어. 논문의 의의는 이거를 확인해가지고 말초정맥 주사 시에 피부 소독 횟수에 따른 근거 자료를 제공한 데 의의가 있었고 장점은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상황을 반영해서 근거를 제시한다는 게 장점이었지만 간호대학에서 실시한 일회성 연구였고 일부 대상자에게서 피부 상중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거로 보였어. 그리고 이 자료 수집이나 측정 도구 전반적인 프로토콜을 설정할 때 다 선행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서 연구에 좀 지지도가 있었고 기술 통계를 수행했을 때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했는데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반복 자료의 측정을 가능하게 했어. 그래서 그리고 표본 설정한 거에도 근거가 있었는데 조금 그래도 한정적이고 편입 호출해서 모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아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이 연구는 피부 소독에 관한 연구였고 우리 팀은 3웨이 주입구를 소독하는 거기 때문에 소독 부위가 다르다는 차이가 있지만 논의를 봤을 때는 둘 다 소독 횟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어. 이게 공통점이었고
아까 전에 정확성이 10%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실험할 때도 연구자의 소독 방법을 철저하게 통제하도록 교육하는 게 좀 중요할 거로 보였어. 그리고 효과 별량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3웨이 지입구를 미생물로 오염시킬 수 있을 것 같았고, 이론적 근거를 좀 바탕으로 연구 설계나 자료 수집 방법 및 측정 도구, 자료 수집 방법 논의를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감염 가능성에 관한 연구였는데 이게 단순히 균 집납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감염에 대한 연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선행 연구를 좀 참고해야 할 거로 생각을 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이나요? 네. 저는 의료계열 대학생과 비의료계열 대학생의 코로나 확진자 인식 차이에 대한 연구 문제에서 종합적 사고 경향이 코로나19 인식에 미친 영향과 낙인 효과 문제를 봤는데, 일단 여기서 의미 있는 것만 보면은 연구 설계에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종합적 사고, 위험 지각, 건강 감려도, 환자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한 소극적 조사 연구였고, 표본 추출은 남녀 비율 비슷하게 해서 총 280명이 참가하게 되었고, 결과를 보면은 개인적 위험 지각은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제한적인 수준으로 사회적 위험 지각은 환자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 위험 지각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고, 사회적 위험 지각이 높은 사람에게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이제 코로나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코로나 환자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위험에 대한 지각 방법에 따라서 코로나 환자에 대한 낙인 인식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다음 연구 논문에서는 국공립병원 간호사의 신종간염병 환자 간호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여기서는 국공립병원 간호사의 신종간염병 환자 간호에 대한 신념 요인, 핵심 요인, 간호 전문 직관, 도덕적 민감성, 사회적 지지가 신종간염병 환자 간호 의도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소실적 조사 연구였고, 연구 결과를 보면은 지각된 행위 통제, 규범 신념, 도덕적 민감성, 주관적 규범 등 이런 통제 신념이 높을수록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이 연구를 본 이유가 환자를 간호하려는 의도가 코로나 환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연구를 보게 되었고, 코로나 대유행의 시점에서 간호사가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를 하려는 의도가 규범 신념이나 통제 신념, 도덕적 민감성 등과 같은 것들이 높아진 걸 알 수가 있어서, 이런 도덕적 민감성 같은 것들이 전문적이게 필요한 계열 대학생에게서는 간호하려는 의도와 같은 환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찾게 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제가 원래 이거 4번을 해야 되는데 1, 2, 3, 4번 이거 번호를 착각해서 저도 3웨이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가 중복되는데 이거는 제가 교수님께 말씀드려서 제 거 점수를 깔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안 겹치는 거 하나만 일단은 발표할게요. 저는 중소병원 간호사의 감염 예방을 위한 정맥 주사 실무 수행 영향 요인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일단 대상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 정맥 주사 실무 지식과 수행, 임파워먼트 및 감염 관리 조직 문화, 인식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조사입니다. 이것은 이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라서 일단 가설은 없고요. 이거를 찾아본 이유는 일단 3웨이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이 정맥 주사 부위의 감염이랑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감염이 3웨이로만 인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그 이후에 어떤 이유로 감염이 일어나는지 알고 이거에 대한 요인을 없앤다면
3웨이의 소득 유무만으로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거를 조사해봤습니다. 표본 추출은 일단 3개의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에서 정맥 주사 실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편의 표집을 진행하였습니다. 표본의 크기는 지파워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총 130명의 표본수가 산정되었습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서 143명을 최종적으로 하였고 이때 근데 설문조사를 거부한 사람이 또 있어서 13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변수는 전부 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측정을 하였고 감염 예방을 위한 정맥 주사 실무 지식 29개 문항, 수행 23개 문항, 인파워먼트 12개 문항, 감염 관리 조직 문화 인식에 대한 것 10개 문항, 일반적 특성 11개 문항을 포함하여서 총 89개의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습니다. 일단 결과로는 제일 간단하게 줄이면은 정맥 주사 실무 수행에 대해서 감염 관리 조사 문화에 대한 인식이랑 감염 예방을 위한 정맥 주사 실무의 실무 지식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복 연구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데 중소병원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수행을 측정할 때 자가 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대상자의 주관에 따라서 점수를 평가하여서 재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관찰을 통해서 반복 연구가 필요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정맥 주사 실무 수행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중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중재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 평가 기준 사용해서 최종 연구 문제 선정해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 선정해야 되는데 평가 기준이 아랫게 썼던 그거 말하는 거야? 중요성이랑 그거 말하는 거 같겠지? 그러면 그거를 얘기를 해보죠. 일단 그거 고려해서 아니면 좋아할 만한 거. 응? 응? 그거 고려해서 각자 하면 좋을 만한 거 일단 이야기를 해볼게. 그 점수 내는 거 중요성 그 연구 가능성 그거 있잖아. 그거를 지금 하나씩 그냥 해볼까? 4개니까. 일단 첫 번째 게 그 코로나 잠깐만, 나 전달 하나만 할게. 응. 우리 지금 해야 할 게 뭐냐면은 연구 문제 2개 선정해야 되는데 최종 연구 문제 하나랑 예비 연구 문제 하나 이렇게 2개 해야 되고 실험 연구, 비실험 연구로 설정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문제별 변수 설정해야 되는데 독립 변수랑 종속 변수 하나씩 해가지고 연구 문제랑 변수 설정을 하면 이거 교수님한테 보내서 오케이가 나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문헌 탐색 방법은 어느 데이터베이스에서 누가 찾을지 이거 하는 거라서 방금 전달 받았는데 일단 연구 문제 2개랑 변수 설정 먼저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연구 문제 또 고를 때 그 점수 매겨서 그렇게 내는 거지. 평가 기준 이용해서. 그러면은 빨리 하자. 첫 번째 게 아까 코로나19로 인한 지각된 우울과 지각되지 않은 우울 현황과 대처 전략인데
이거의 중요성 아니면 서기가 여기 화면 띄워서 적으면서 할까? 아, 화면 공유? 응. 막 적고 있는데. 그냥 내가 받아 적으면 안 될까? 아, 그래도 돼. 그러면 이거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해? 한 6, 7, 7? 나도 한 7점? 어. 그리고 연구 가능성. 근데 어차피 점수를 다 매긴 건데 똑같지 않을까? 점수? 저번에 매긴 거랑 약간 기준이 그럴 똑같으니까. 것 같아서. 그럼 어차피 실험 연구 하나, 비실험 연구 하나 해야 되니까 2번은 무조건 하고 3개 중에서 원하는 거 각자 말해서 그걸 뽑자. 응, 오늘 우리 일이 점수 내기 적긴 한데. 맞아. 그러면은 실험 연구는 2번이니까 일단 2번 해놓고 비실험 연구 3개 중에 좀 자기가 마음에 든다 하는 거 있으면 말해줘. 나는 그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인식, 그게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먼저 나도 그게 괜찮을 것 같아. 나도. 나도. 그러면 비실험 연구는 의료계열 대학생과 비의료계열 대학생의 코로나 확진자 인식의 차이로 하는 걸로. 그럼 네. 이거 2개를 이제 그 변수? 연습. 일단 첫 번째 그 실험 연구부터 해볼까? 실험 연구에서는 이제 그거 입구 소독 여부. 그리고 소독 유무가 독립 변수, 종속 변수는 오염 정도? 근데 내가 이거를 문헌 조사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소독 음. 유무를 잡으면은 근데 소독 전보다 후가 더 감염 가능성이 낮다는 건 너무 똑같잖아. 그래서 그냥 생각인데 나는 그 나누는 거를 3웨이 뚜껑을 아예 닫고 있는 쪽이랑 그 뺐다 끼웠다 한 쪽 이렇게 2개로 나눠가지고 아예 닫고 있는 쪽을 통제군으로 하고 뺐다 꼽았다 하는 쪽을 실험군으로 해가지고 약간 그 계속 하고 있는 쪽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균이 오염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뺐다 꼽았다 한 쪽에 소독을 어떻게 해야지 이거랑 유의한 차이가 없게 나오는지 나는 그렇게 연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어. 괜찮은데? 그 쓰레기 구멍 중에서 같은 쓰리웨이 안에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맞아? 닫고 있는 통제군을 같은 쓰리웨이 안에서 오염 안 될 거니까. 사람을 다르게? 뭐라고? 사람을 다르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같은 쓰리웨이 내에서 그 뚜껑 닫고 있는 데랑 뚜껑 열고 닫고 하는 데랑 비교한단 말이야. 같은 거 아, 말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내가 첫 번째 문헌에서 비슷하게 연구를 했는데 그쪽은 처치를 3초 동안 닦는다고 했는데 그게 가설이 기각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3초 동안 닦아서 오염을 예방할 수 없다고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선행 연구 찾아가지고 처치를 좀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뚜껑 닫은 쪽은 통제군으로 계속 똑같이 두고 실험군을 뚜껑 열고 닫는 횟수랑 그 소독하는 시간 이런 거 좀 정확하게 해서 결과 그러니까 사후에서 2군을 비교해 봤을 때 둘 다 오염도가 없게 나오게 그렇게 연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어. 독립 그러면은 변수를 독립 변수를 여러 개를 하는 거네. 그러니까 기준을 다르게 하는 거네. 소독을 유무가 아니고 소독을 얼마나 한다 기준을 세우고. 모르겠어. 일단 구체적으로 생각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거 보는 거 아니야? 일단 통제군이랑
어느 정도의 소독을 해야지 통제군이랑 그런 비슷한 맞아. 정도가 될까? 맞아. 응, 응. 그럼 독립 변수를 뭐라고 해야 되지? 소독 방법으로 해야 되나? 소독 시간으로 해야 되나? 나 가설 설정 일단 진짜 걔 대충 해봤는데 3웨이 개봉 한쪽에 소독을 했을 때 3웨이 밀폐 한쪽과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게 가설이잖아. 음, 이거 바탕으로 음. 독립 변수랑 종속 변수. 화면 공유를 해줄까? 잠시만. 응. 이거 독립 변수 소독인가? 응. 종속 변수는 균 집락수. 우리가 뭘 측정할지를 확실하게 정해야 돼. 내가 조사한 논문에서는 둘 다 균 집락수를 비교했고 한 논문은 균 집락수 비교한 거에서 끝났고 다른 논문은 균 집락수 수치를 내고 거기서 통계적 유의성 찾았어. 그러니까 통계적 유의성이라는 독립 게 변수. 균 집락수가 늘어도 감염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그런 정도? 그럼 독립 변수에서 소독 그 시간만 바꾸는 건지 아니면 뭐 닦는 방법을 바꾸는 건지 뭐 정해야 될 것 같아. 독립 변수를 소독 시간으로 할지 아니면 소독 방법으로 할지 시간으로 할까? 아니면 시간 및 방법 해가지고 그 시간 3초일 때 뭐 뭘로 소독하는 거, 5초일 때 뭘로 소독하는 거 이렇게 나누면 안 되나? 내 생각에는 소독 시간이나 횟수 이걸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소독 시간 및 횟수로 하고 여쭤보자. 시간 및 횟수. 그럼 이게 지시랑 배운 거 같아요. 근데 그 뭐지? 그 대조군에는 처치를 아예 안 하는 거고 실험군에는 소독이라는 처치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소독 시간이랑 소독 횟수 이렇게 나누면 실험군을 되게 여러 개 둬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실험군 여러 개로 해서 연구하는 거야? 너가 말한 거는 한쪽은 아예 개봉도 하고 소독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맞아. 그러면은 3웨이 개봉에 따른 소독 유무로 하는 게 낫지. 그냥 소독의 여부도 괜찮지 않을까? 개봉을 하고 소독까지 해야 되니까 개봉이랑 소독 이란 말을 두 개 다 넣어야 될 것 같아. 음, 있나? 외생 변수까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개 변수랑 위생 변수.
얘는 4개 변수가 있나? 없으면 없다고 해도 되지 않나? 근데 네 개. 얘는 4개 변수가 없지 않아? 매생변. 소독 방법. 실험자. 실험자 다른 거. 뭐라고? 이거 약간 용어를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험자가 다른 게 외생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아? 나는 그거 그 소독 실험자처럼. 방법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 그걸 시도는 방법으로. 소독 방법에 시간도 포함되는 거예요? 까지 포함 되겠다. 응. 알코올. 음, 쓰리웨이 종류. 더 있나? 쓰레기 종류. 아니, 뭐 실험자의 손소독, 유무 이런 거? 연구자. 그 환자가 맞고 있는 약의 항생제 여부 같은 거. 아, 연구실 환경 이런 것도 되려나? 근데 우리 실제 환자 대상으로 할 거 아니지 않아? 그건 맞지. 그거 맞지? 그러면 이거 빼도 되지 않나? 약물 넣고 할 거예요? 아니면 생 쓰리웨이요? 약물 넣을 수 없지. 이거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응. 다른 조 다 올리고 있어서 일단 밑에 거 먼저 할까? 응. 근데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 응. 그리고 요게 공익간수는 그거 아니야, 전공? 그리고 그 인식 차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확진자의 인식 차이. 이게 변. 근데 뭔가 매개변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상 경험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인식 차이. 우리 방 다시 파야 돼. 아, 그 뭐야, 승자 파종? 응.